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365 프로그램 10호 전세 사기 문제의 원인과 대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글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전세 사기가 뭔지 알아야 되겠다, 그죠? 전세 사기. 전세 사기 문제의 원인과 대책이다. 전세 사기 문제의 원인과 대책. 그러니까 원인을 한번 알아볼 거고, 뭐 때문에 전세 사기가 생기지? 그 다음에 대책. 어떻게 하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지?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보겠다는 글인 것 같아요. 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괴롭다. 인천 미추홀구. 그러니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전세금을 돌려받는 거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집을 구할 때 전세금을 집주인한테 주죠. 그래서 나올 때 이제 전세금을 돌려받고 나와야 되는데 돌려받지 못해서 괴롭다고 했기 때문에 이 돌려받지 못하는 대상은 아마 세입자인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괴롭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0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명 빌라왕 사태. 그죠? 그래서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0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대요. 대단하네. 빌라왕 사태. 60대 건축업자의 피해자가 나 좀 미쳤나봐. 방금 영어 그 분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콤마 같은 거 보니까 동격 이런 게 막 생각나. 어떡해. 자, 미추홀구 일대에서 10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명 빌라왕 사태. 60대 건축업자의 피해자가 또 숨진 채 발견됐다. 봅시다. 여기서 60대 건축업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아마 구속 기소된 일명 빌라왕일 것 같죠? 그래서 이 사람의 피해자가 또 숨진 채, 아마 이 숨지는 원인은 뭐겠어요? 자살이겠죠? 건축왕의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에 임차인 161명으로부터 많아. 전세 보증금 약 125억 원을 편취.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돼요. 편취. 모르는 건 어떻게 해라? 검색해라. 남을 속이어 재물이나 이따위를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속이어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 해서 여기서는 원인, 왜 무엇이 문제고 대책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룰 거다. 빌라왕이라고 했는데 사실 빌라왕이라는 거는 좀 옛날부터 많이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빌라왕이라는 게 왕이시여 뭐 이런 왕이 아니라 사기꾼이죠. 돌려막기죠. 돌려막기. 아마 여기 어떤 내용인지가 나올 건데 그래서 굳이 설명은 안 하겠지만 빌라왕이라는 게 옛날부터 굉장히 좀 유명한 말이었어요. 끝내 이제 하지만 세입자들은 돈을 못 돌려받죠. 세입자들이 뭐 자살하는 이런 사태까지. 왜냐면 전세금이라는 게 인생을 바쳐서 모은 거라고 봐도 무방해요. 진짜. 보통 사람들의 가장 큰 목표가 뭐예요? 왜 여러분은 삽니까? 왜 여러분 일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거의 뭐 본인의 만족감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데,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데 돈을 벌면 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세금 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억 원대 거의 그냥 인생을 바쳐서 모은 돈을 못 돌려받게 되니까 자살하는 거죠. 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미증유 대규모 전세 사기 왜? 저금리 집값 상승 주택 정책 맞물린 결과에서 뭐가 맞물렸대요? 미증유가 뭐지?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미증유? 미증유는 일찍이 있지 않았던 일이래요. 아, 그렇구나. 일찍이 이런 거 다 배워가는 거예요. 일찍이 있지. 그래서 저금리, 그러니까 이전에 대규모 전세 사기가 없었다는 거죠. 미증유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금리, 집값 상승, 주택 정책 맞물린 결과 이 세 가지 저금리 1번, 그 다음에 집값 상승 2번, 주택 정책 3번이 맞물린 결과로 생겼다. 볼게요. 지난해 불거진 일명 빌라왕 사태 이후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서울 화곡동
인천 미추홀구, 경기도 동탄, 부산 등 여전히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세제도 도입 이후 전세 사기는 꾸준히 있었지만 봅시다. 여기서 꾸준히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미중유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최근처럼 대규모로 벌어진 적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대규모로 벌어진 적이라는 것 자체가 미중유라는 것 같아요. 일찍 있지 않았었다는 거는 대규모 사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전세 사기는 찔끔찔끔씩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대규모 전세 사기를 치는 것은 없었다라는 거죠. 전세 사기 배경이 급증한 요인으론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부동산 하락세가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봅시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부동산 하락세가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정리하면 옛날부터 전세 사기는 계속 있었대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격하게 생기는 것은 대규모로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부동산 하락세가 이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왜 금리 인상과 부동산 하락세가 전세 사기의 원인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뒤에 좀 더 다루겠죠. 부동산 시장이 급증하기 이전 건축업자들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지 못하는 지역을 찾아 나홀로 아파트나 빌라를 신축했다. 나홀로 아파트라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원래 아파트 단지랑 같이 아파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지 못하니까는 그냥 아파트 하나를 떨렁 지어버리는 거예요. 아파트나 빌라가 준공되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지어진 아파트나 빌라를 전세로 놓아 보증금으로 다른 건물에 투자를 이어갔다.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신축 건물인데다 저렴한 만큼 해당 지역으로 유입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이게 돌려막기를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볼게요. 해서 일단은 순서를 보면 이래요. 빌라를 신축을 해. 그리고 나서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그리고 나서 전세로 놓아 보증금으로 다른 건물에 투자를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들어서 아파트를 투자를 하고 이거를 1,000억을 들어서 아파트를 짓고 1,000억은 못 땡기니까 900억 정도를 땡겨요. 그리고 나서 보증금으로 900억을 받아. 그죠? 이 보증금으로 또 다른 아파트를 지어.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돈은 1,000억 원이지만 실제 몇 조 단위의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전세 사기가 시작된 2년 이전 시기에는 지금과 달리 저금리 시기였다. 그리고 주택 공시가격 인상 러시가 이루어지면 싼 이자에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었던 것이 단초로 시작된다. 단초라는 거는 그게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돈을 처음에 싸게 빌릴 수 있으니까 그만큼 자본금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집값이 막 오르기 시작한 무렵 저금리에 높아진 공시가격의 대출로 집을 사모으기가 쉬워졌다며, 그렇죠? 그때 당시에 저금리에 높아진 공시가격에 대출로 집을 사기가 쉬워졌다. 당시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 시작했지만 제2금융권은 활발히 주택담보대출권을 했다. 그래서 좀 대비가 되고 있죠. 은행권이라는 거는 제1금융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했지만 여전히 어땠다. 제2금융권은 활발히 주택담보대출을 했고 이 부분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건 솔직히 이해 안 되죠. 쉽게 엄청 어려워요 이게. 이 부분이 아마 이해되지가 않을 것. 이게 이해되면 여러분은 천재? 왜냐면 저도 지금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솔직히 말하면은 좀 약간 전세 사기 설명 이런 거 한번 읽고 들어봅시다. 우리 집 화장실입니다. 아우, 이게 무슨 냄새지? 이럴 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독특한 부동산 제도를 가지고 있죠. 바로 전세입니다. 전세는 목돈을 집주인에게 보증금으로 맡기고 월세 없이 살다가 집을 나올 때 돌려받는 제도인데요. 집주인은 많은 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니까 세입자가 살고 있을 동안 이 돈을 이용해 투자를 할 수 있고, 세입자는 목돈이 들지만 한 번 들어오면 나갈 때까지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액의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깡통 전세입니다.
깡통 전세는 전세 사기의 일종으로 집값보다 전세금이 높아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줄 수 없어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깡통 전세는 주로 갭 투자로 많이 발생하는데요. 갭 투자는 집값과 전세 가격이 별 차이가 없는 주택에 그 차액만 투자해서 집을 구한 뒤 전세를 받아 잔금을 치른 다음 더 비싼 가격으로 집을 팔아 돈을 버는 투자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적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그런데 갭 투자를 하다가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면 전세값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게 바로 깡통 전세가 되는 것입니다. 깡통 전세가 되면 집주인은 파산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되죠. 최근 뉴스에 많이 보이는 빌라왕 사건은 이 깡통 전세를 더욱 극대화한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건축주, 브로커들과 범죄를 계획한 뒤 바지주의 또는 빌라왕으로 불리는 허수아비 주인을 내세워 수천 채의 빌라를 세입자의 전세금만으로 구입합니다. 이때 세입자를 속여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기도 하죠. 그 다음 이 허수아비 주인은 주택에 관련된 세금을 내지 않아 집을 압류당하고 집은 경매로 넘겨져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왕 사건은 빌라 세입자들이 대부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악질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전세 사기는 여러 수법이 있다는데요. 여러분은 전세 사기와 전세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기 이전 건축업자들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지 못하는 지역을 나홀로 아파트나 빌라를 신축했고, 아파트가 준공되면 이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지어진 아파트나 빌라를 전세로 놓아 보증금으로 한 다른 건물의 투자를 이어갔다. 이게 아까 말한 갭 투자. 일단 지어, 주택담보대출 돈을 땡겨, 그리고 나서 보증금이 나오죠. 또 다른 건물을 사, 또 주택담보대출을 땡겨, 보증금을 받아.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무한하게 그냥 또 그걸로 빚 갚고 막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시점이 바로 집값의 변화가 생기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저금리 시기였기 때문에 돈을 주택담보대출 땡기기가 쉬웠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금리 높아지면 공시가격에 대출을 사먹기가 쉬워졌다.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했지만 활발 주택담보대출 이분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래서 이분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는 말 자체가 아마도 제2금융권의 대출을 받았겠죠.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전세 사기를 부추기는 꼴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인한 전세값 폭등. 그러니까 전세값이 폭등할수록 사기를 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 도입, 이건 뭔지 몰라. 하지만 전세값이 폭등하면 사기치기가 아주 좋아요. 전세값이 폭등하면 보증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걸로 또 다른 앞 건물을 산다니까. 그러다가 경매 넘어가면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그죠?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전세 대출 확대 등도 전세 사기 급증 요인으로 꼽힌다. 2020년 정부는 계약갱신 청구권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여기서 말하는 임대차 3법이 뭐예요? 계약갱신 청구권. 4년간 전세값이 묶이게 되니 집주인들이 전세 가격을 미리 올려받기 위해 호가를 앞다퉈 올렸고, 이게 그건가 봐요. 4년간 전세값이 묶이게 되는, 그러니까 4년간 전세값이 묶이게 되니라는 것으로 봤을 때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임대차 3법이 아마 이거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빌라 전세값도 덩달아 올랐고 전세가율도 높아지게 됐다. 그러자 특정 임대인들이 무자본 갭 투자, 아까 언급됐었죠 영상에서, 등을 통해 수백 가구의 주택을 매입해 전세 사기를 벌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그러니까 이런 전세 사기를 벌일 수 있는 환경에 뭐 임대차 3법 도입, 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죠, 이런 것들. 또 그리고 나서 뭐 금리가 낮았다 해서 뭐 여기 나오죠, 저금리. 그다음에 뭐 정부 정책.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뭐 결국 전세 사기를 만든 거죠.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과거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에는 무자본 갭투자 등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그를 담보로 대출받아 또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등 수십 수백 가구의 주택을 보유한 임대업자들이 늘어났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일단은 돈을 땡겨 집을 사 전세값을 받아 보증금을 받아 집값은 계속 오르지 집을 팔아도 이득이잖아. 그렇게 하면서 계속 파이를 키워나갔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 집을 사놓은 이런 막 빌라왕들은 떼부자가 됩니다.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 난리 나는. 하지만 급격하게 집값이 내려가면서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한 명의 임대인이 묶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어 지금도 계속해서 전세 사기 사례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면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국가 재정이 투입되더라도 사태 수습에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게 갭 투자라는 이해만 하면은 이 글이 전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이거를 좀 이해를 하려면 어느 구조에서 돈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 이런 느낌이에요. 무자본. 아까 나왔죠. 무자본. 자본이 없어. 이런 식. 난 100만 원밖에 없는데 1억을 대출받아. 1억으로 집을 사. 그 다음에 전세 세입자들이 들어오면 그 보증금으로 돈을 갚아. 그럼 어쨌든 나는 빌라를 소유하고 있지만 내 돈은 아무것도 없지? 그럼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줘? 집 팔아서 돌려주면 돼. 집 팔면 집값은 계속 오르니까 무조건 나한테 이득.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점 무리하게 키웠다는 거예요. 아, 이걸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려워. 이거 말이 어려워가지고 이거를 넘어갈 수가 없네. 참아. 이게 넘어가면 쉬운데 그냥 난 다 이해했으니까 넘어간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저도 솔직히 지금 잘 내가 완벽하게 아나 싶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하고 잠깐만 좀 이게 건물이 있잖아요. 나한테는 자본금이 100만 원밖에 없어. 1억을 대출받았다. 100억을 대출받았다. 이 건물을 샀어. 그러면은 이 100억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세입자한테 전세를 줘. 90억이 들어왔어. 90억으로 갚았고 10억이 남았지 갚을 돈이. 세입자들이 전세금 돌려주세요 할 때 근데 집값이 120억이 돼 있어. 그럼 난 120억 받았지? 세입자 돈 주고도 10억 남지? 아싸 개이득.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 배가 한 채에 10억이지만 이걸 100채를 샀으면 뭐야 이 1000억 남네. 1000억.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러다가 집값이 예상대로 올라주면 내가 10억 이득이 남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90억이 됐다. 집값이 마이너스 10억이에요. 그냥 이게 쌓이면 그냥 파산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기사 2. 주거 사다리 전세제도 어쩌다 사기 온상이 됐을까?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무슨 기사문에 이런 말을 써. 되게 특이한 기사네. 무분별한 전세 대출이 시장을 왜곡시켜 놓은 측면이 있어요. 이 동네 평범한 원룸 월세가 보증금 500만 원에 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장 90%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솔직히 이런 방법 동원하면 100%까지 대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까지 대출이 된다는 게 실상 무일푼으로 집 들어올 수 있다는 게 무일푼. 이자도 얼마 안 하니까 월 납부액이 50만 원보다 적은 거죠. 그러니까 대출 많이 받아서 전세 들어가면 역세권 신축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만약에 월세로 집을 들어가려고 하면 500만 원 보증금 내고 50만 원의 월세를 내야 되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100% 대출을 땡겨. 근데 그래봤자 한 달에 이자가 50만 원이 안 나와.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생활해서 이자만 갚아나가는 게 낫겠죠. 수지가 맞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누구나 좀 허름한 550 원룸 안 가고 대출 받아서 신축 들어가려고 하죠. 이게 심리인 거예요, 심리. 이걸 이용한 또 사기가 생기고. 더 좋은 집을 더 싸게 사고 싶은 심리가 있는 거고 당연한 심리죠. 시장이 왜곡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전세 대출. 그러니까 나라에서 한 전세 대출 제도 때문에 사람들이 희망이라기보다는 뭔가 욕망을 품는 거죠. 야, 보증금 500에 50? 싫어.
전세 대출 한 1억 땡길래. 그래가지고 이자만 갚아 나가면서 난 좋은 집 살래. 약간 이런 심리를 유발했다는 거죠. 작년 말 이른바 빌라왕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까치산역 인근 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입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지역 개업 중개사들은 나이와 업력을 불문 하나같이 조직적 전세 사기의 원인 중 하나로 부분별한 전세 자금 대출을 꼽았다. 이것 때문에 전세 사기 생겼다. 실제로 신축 빌라를 수백 채씩 소유했다가 떨어지는 전세가 차익을 돌려주지 못하고 수억씩 불어나는 종합부동산세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 또는 사망하는 건축왕과 빌라왕 등 조직적 전세 사기의 핵심은 대출이었다. 그렇죠? 다 돈을 못 빌리면 애초에 사기를 못 치죠. 이자 지원을 미끼로 세입자에게 집값보다 높은 전세금을 대출받게 한 겁니다. 세입자는 계약기간 이자보다 없이 돈을 모으면서 신축 빌라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시소는 집값 속 자금 여력이 별로 없는 신혼부부와 20, 30대 직장이 주로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들에게 돈을 빌리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자기가 취하는 거겠지. 집주인이 파산 등을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못하면 집주인이 빌라왕 대표적인 게 세입자는 전세금과 매매가의 차익만큼 손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죠. 집을 경매 등으로 처분할 경우 조세 우선권에 따라 정부가 체납된 세금을 먼저 가져가려고 합니다. 뭐 때문에? 조세 우선권. 그죠? 임대인이 확정일자 시행 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은 금융기관도 우선권을 갖는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오피스텔과 빌라를 무작위로 골라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영세 신탁업체 소유권이 이전된 집도 많습니다. 화곡동과 인천 미추홀구 경기 화성 구리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시한폭탄처럼 터지고 있고 앞으로 터질 땡땡왕 전세사고의 전말입니다. 진짜 어렵다. 이게 제일 어렵네요. 원래 전세는 주택금융 차원에선 제도권 금융이 발달하지 못한 과거의 시금융을 통해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수단입니다. 그렇죠. 원래 전세는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집주인은 적은 자기 자본으로 자가를 소유하고 가격 상승 충세로 활용해 자산을 증식할 수 있고 세입자는 주택을 사는 것보다 적은 비용을 일정 기간 안정적 거주를 보장받으면서도 월세 부담 없이 자금을 모아 내 집 마련할 수 있었죠. 이게 전세가 만들어진 이유였죠. 주거 안정 차원에서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 원래 전세는 주택금융 차원에서는 제도권 금융이 발달하지 못한 과거의 사금융을 통해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금융이라는 게 뭔지 알죠? 뭐 국민은행 이런 게 사금융이 아니라 뭐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한 수단이었대요. 원래 전세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자, 주거 안정 차원에서 전세는 사글세, 월세, 전세, 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 그러니까 이 사글세, 4일에 한 번 돈 내다가 월세, 한 달, 전세, 자가 이런 식으로 점점 안정적인 직장이래. 안정적인 주거를 찾아 나가는 거죠. 주거사다리에서 가장 안정적인 형태인 자가로 가는 마지막 디딤돌 역할을 해온 겁니다.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전세사기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남근 법무부인 위민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는 물론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에 있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만 체근할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왜 금융위원회 국세청이 나와요? 이게 다 뭐 때문에? 전세 대출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강조했습니다. 3명의 청년이 목숨을 잃고서야 다 자살했어요. 속도가 붙었다는 점은 아쉽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범정부 태스크포스가 구성됐으니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앞으로 나올 대책의 실효성을 끊임없이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화곡동안 중개사가 남긴 잊을 수 없는 일침으로 글을 마칩니다. 자금 조달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수백 채씩 집을 소유해 임대를 내놓는데 공공인 HUG나 국내 최고 전문가 집단인 은행이 정말 몰랐을까요? 묵인했다는 얘기죠. 묵과했다. 가능해요. 충분히. 무일푼으로 집 700채를 소유하는 게 가능해요. 다시 얘기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3억을 받아 3억짜리 집을 사 전세를 좀 높게 받아가지고 3억을 메워 그 다음에 그럼 이 집은 일단 처리했지? 또 대출을 받아 이 짓을 반복해 이 짓을 100채 했어 300억이지
한 집당 3억에서 4억으로 올라서 총 400억으로 올랐어. 난 100억 이득을 봤어. 개이득이지. 근데 1억씩 떨어져서 2억, 100억을 손해봤어. 망하는 거지. 파산이에요, 파산. 돈을 못 돌려줘요, 보증금을. 그런 식. 자, 우선수매권 준다지만 각양각색 전세 사기의 정부 대책 괜찮은가? 봅시다. 자, 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주택이 경매, 공매로 나올 경우 낙찰 우세 소매권을 피해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에 부여하는 한시적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어떤 제정이냐? 낙찰 우선 수매권을 피해자, 이 사람한테 공공에 부여하는. 그러니까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피해자한테 낙찰 우선 수매권을 주면 그 집을 자기가 살 수 있겠죠. 그죠? 공매로 나갔을 때 집이. 그러니까 아까 영상에서 봤다시피 이 집에서 나오는 세금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요. 그랬을 때 이 집을 살 수 있는 권한을 피해자한테 주자, 혹은 한국토지주택공사한테 주자는 얘기죠.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갈 경우 살던 집에서 내쫓길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손해를 입더라도 살고 있던 임차주택을 매입할 여력이 있는 피해자에게는 희소식이 될 전망이지만,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주택을 매입할 여력이 있다. 하지만 개인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보편적인 해결 방안이 되기는 어렵다. 왜냐면 설사 우선 매수권을 줬어, 내가 살 수 있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못 사잖아요. 그죠?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23일 오후 전세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당정은 지난 20일 당정협의회 당시 추진 의사를 밝혔던 임차주택 경매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표현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쵸? 그러니까 내가 전세 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집주인이 파산하면서 내가 살던 집에서 나는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이 집은 경매로 넘어갔어. 하지만 제3자한테 나가야 되겠죠. 하지만 내가 그 집을 다시 사면은 나갈 필요 없이 그냥 내 집이 되는 거죠. 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장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 수매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죠? 오히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기겠죠.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때는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저리 융자 또 돈을 빌려주겠다네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살고 있는 집의 매입을 원하진 않지만 사정상 이사를 가기 어려운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LH 등 공공이 피해자를 대신해 우선수매권 행사에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 형식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한 내용을 특히 담기로 했다. 지금 굉장히 피해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법안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당정이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이번 특별법은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죠?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죠? 주거 안정성이 큰 문제였잖아요. 당장 쫓겨나잖아. 경매로 넘어갔어. 그걸 제3자가 샀네? 나가야 돼요. 그럼 길거리는 않게 돼요. 그냥 진짜 길에서 살아야 돼. 아니면 친척 집으로 가든지. 얼마나 진짜 처량합니까? 하지만 이제 그런 일을 막겠다는 거죠. 실제로 피해자 중 일부는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우선수매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죠? 그죠? 피해자 중 일부는 이미 그런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세사기 피해액과 별도로 가지고 있는 자산의 여력이 피해 가구의 경우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경우 해당 주택에서 쫓겨난 채로 낙찰 대금이 선순위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그냥 지켜봐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죠? 우선이 없으면은 그냥 다른 사람이 그거 사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박정책위원장은 피해자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시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아파트 동대표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동에 120가구가 살고 있고 그 가구가 다 같은 뜻이라고 했다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방식이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선수매권. 반면 있는 재산을 전부 전세 재감으로 넣어놓고는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거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선수매권을 받아도 낙찰을 못 받겠죠. 왜냐면 이미 다 전세금에 몰아넣었으니까 나한테는 돈이 없잖아요. 이미 기존 전세 보증금도 대출로 마련한 피해 세입자들은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사람들도 무일푼인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전세 보증금 내고 들어갔네. 전세 보증금 사기 당했어.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거죠. 낙찰가가 시세 절반에 가까운 아무리 저렴한 가격이라 하더라도 매입을 하기 어려운 엄두가 안 나는 액수인데다가 정부가 최소 0%대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더라도 결국 재산에는 빚만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계속 봐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진짜 계속해서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딱 하나.
첫 번째로 왜 전세 사기가 일어났는지, 그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전세 사기가 일어나는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이 뭔지 제목이랑 그대로 가요. 제목이 그거였잖아. 그것만 알면 돼요. 진짜 그것만 알면 거의 다 끝납니다. 전세 사기 왜 일어난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제가 아까 방금 계속 설명했죠. 돈을 막 땡기는 거예요, 그죠? 돈을 막 땡겨가지고 무일푼, 무자본으로 집을 막 사. 그래가지고 막 산 집에 뭐 전세를 줘. 전세금으로 난 또 집을 막 사. 그러다 집값이 떨어지네. 돈을 못 갚네. 전세금을 못 돌려주네. 응, 나 파산. 그럼 전세금 아무도 못 받아요. 그럼 세입자들 다 자살해.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현재 상황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하는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그죠?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뭐 LH가 인수를 한다든지, LH가 아니지 그 무슨 공사? LH 맞네. LH가 산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한다는, 당장 제3자가 그걸 사가지고 너 나가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건 막을 수 있겠지만, 이와 동시에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개선 노력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지난해 9월 전세 사기 범죄를 근절하겠다며 각종 지원책을 내놓기 시작했지만, 피해자들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발급해주겠다던 전세 사기 피해 확인서 제도나, 이게 또 뭐예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월급 전세 피해 제도, 긴급 주거 지원, 금융 지원 등의 서비스는 경매가 끝나야만 제공받을 수 있어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렇죠. 일단 경매가 끝나야만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면 일단은 금융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돈을 못 빌리겠지. 그죠? 국토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피해자 사망 사건과 경매 중단 조치 검토 등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후에야 피해 확인서 발급 시기를 경매 개시후로 앞당기고, 그죠? 발급 방식도 기존의 우편 대면에서 온라인 방식을 추가하기로 했다. 자,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며, 이제 임대인, 임차인 알아야 돼. 임차인이 세입자야, 세입자. 보증금 한도가 낮아 실제로 보호할 수 있는 임차인 수가 얼마 되지 않은 최우선 변제. 이거는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최우선 변제권은. 이거는 그냥 얘기하지 맙시다. 이것까지 내면 미친 사람이지. 이걸 많이 시험에 낸다. 꽈서. 그냥 그 시험 포기하세요.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수능 지문이 하나 나왔을 정도로 어려운 내용입니다. 개편도 시급한 과제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급랭으로 한 차례 하락기를 거쳤음에도 여전히 집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서울의 경우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보증금 상한액은 1억 6,500만 원에 불과하다. 보증금이 인천 과밀 억제권역과 경기도 용인 화성 김포 등은 1억 4천만 원, 인천을 제외한 관역시는 8,500만 원 이하여만 보호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증금 한도가 낮아. 그러니까 이 정도 보증금은 되어야지 최우선적으로 내가 변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국가에서 법상, 그러니까 이 정도 보증금의 규모는 돼야지 내가 최우선 변제해줄게. 근데 임차인을 위해서 보증금을 낮춰놨어. 부담이 없게 하려고. 그랬더니 오히려 최우선 변제에 안 걸려서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이에 해당한다고 해도 서울은 5,500만 원, 과밀 역세권은 4,800만 원, 광주시는 2,800만 원 이하만 최우선 변제를 받는 것이어서 피해를 모두 막을 수는 없다.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중 지난 17일에 숨진 최연소 육상 국가대표 출신 31세 씨와 지난 2월 8일 숨진 씨 39씨는 모두 보증금이 소액 임차인 기준보다 높아 최우선 변제금 지원을 보장받지 못했다. 아, 잘못 말했구나.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보증금 상한액이 있네요. 상한액. 이거 넘어가면 못 받는, 이걸 넘어선 줄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이거 이상만 받을 수 있다. 이거 이하만 받을 수 있다. 근데 기준보다 높아. 보증금이 8,500만 원인데 9,500만 원이야. 그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살했다는 거죠. 이거 다시 한번 좀 숙지해 보세요. 그러니까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상한액이 그렇다는 거고, 이 정도 금액 이상은 보증을 못 해준다는 얘기. 이 이하만 최우선 변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법무법인 평안의 최봉균 변호사는 임차인이 최소한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되는지를 체결 전에 미리 알아야 되죠. 그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를 넓혀가되, 단기적으로는 최초계획이나 갱신계약 약시 중개인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지 거의 대비를 하겠죠.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의 손해를 막아야 한다. 전세 사기 문제가 생겨난 원인,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그냥 말 잘 들어보세요. 일단 첫 번째, 저금리. 돈을 싸게 빌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출 확대. 이거 두 개 때문에 작살난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집값이 높아. 집값이 높으니까
막 파이를 키워 무지 집을 사 빌라왕이 돼. 오르는 값이 크니까 무조건 돈 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했고 또 대출 확대 엄청 대출을 많이 해줘. 특히 전세할 때 대출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대출을 하게 해 집주인이. 그래서 난 그 돈을 땡겨. 또 그 돈으로 빌라를 사. 이러면서 막 또 집값 폭등하니까 또 폭리를 취해. 뭐 이런 거죠. 하지만 또 문제가 생긴 이유는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해. 그럼 난 이 돈을 감당을 못해. 비록 집값은 10% 떨어졌지만 나한테 몇 천억 대의 손해가 나. 그러면 보증금 못 돌려주지? 파산 신청. 임차인들은 보증금 못 받아. 자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기사 3을 읽고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2가지 이상 제시하시오. 뭐 얘기했죠. 기사 3에서 얘기했다시피 일단은 뭐예요? 최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를 장기적으로 합의를 통해 최우선 변제 범위를 넣게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제한해야 되겠죠. 최우선 변제를 확대해야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겠죠. 그 중에서 2가지 이상이라고 해서 하나만 더 할까? 또 그리고 나서 저는 뭐가 있었지? 하여튼 여기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 주거 안정성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특히 문제가 뭐였다 그랬어요. 그 집을 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날렸는데 우선 경매권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까지 제한하면 되겠죠. 그래서 경매 낙찰을 못 받는 정도의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뭔가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2가지를 좀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었기 때문에 좀 심화적으로 더 추가로 다뤄야 될까 좀 고민까지 되는 정도입니다. 일단 마치고 혹시 추가적인 영상을 올리게 되면 또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